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에서는 한국자생출란의 산채품과 종자목, 여배품을 작품으로 만들 때 꽂는 애가 화합은화부터 선별적으로 유도하고 꽃대 오름부터 건실하게 키우고 전시 작품을 위해서는 정면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꽃대의 수형과 화형, 봉심을 합쳐서 고정시키고 꽃봉오리를 정면으로 바로 세우는 연철사 브릿지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꽂는 유도 방법입니다. 출란은 꽃이 피면 벌 등의 매개체를 통해서 수정이 되지요. 그리고 종자를 만들게 됩니다. 꽃눈은 벌부, 즉 가구경, 그리고 각절의 애가 겨드랑이 눈이라고도 합니다. 그 애가에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꽃눈은 건강한 난의 애가 중에서 그 일부 가운데 생기기도 하고, 특히 꽂는 발현은 포의, 다시 말하면 잎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색깔과 설기, 다른 말로는 설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설판의 색깔을 관찰해서 선천성 꽃눈인지 후천성 꽃눈인지를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선천성 꽃눈은 그 봉심이라고 하는 꽃봉오리 안쪽 색깔에서 색이 들어있으면, 후천성 꽃눈은 빛 노출 정도에 따라서 그 꽃눈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꽃눈 발현을 촉진하게 하면 적절한 빛을 주고 통풍을 시키면서 온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꽃눈이 잘 발달되고 발현되기 시작하면 그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화, 즉 새싹을 크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신화는 벌부의 애가에서 발달해 가지고 완전히 자라기까지 약 2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화가 자라서 겨울을 맞이하고 그 다음의 봄을 보면은 속잎이 가장 크지 못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멈춰 있다가 제2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촉이 완전히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정점은 그 속잎의 입장 길이가 가장 컸을 때 완전히 그 한 촉이 성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화가 크게 자라도록 하려면 충분한 햇빛과 적절한 습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벌부 밑부분에서 신화가 붙는 그 밑붙음이라고 하지요. 밑창이라고도 하는데, 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난석을 적절히 채워서 벌부 주변에 공간이 없도록 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벌부 밑부분의 신화를 정리하는 그 칼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거를 말합니다. 신화가 건강하게 자라고 밑다름, 다시 말하면 계단식으로 성장해서 올라오는 그 신화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눈점은 살리고 필요하지 않는, 즉 밑다름이 되기 쉬운 밑창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스트를 발라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고요. 그리고 물주기, 통풍, 온도 조절,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도 신화 생장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난초는 정상적인 성장 발육을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싹의 방향을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신화의 방향은 자연 상태에서 벌브의 절의 위치와 환경 조건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작품으로 만들 때는 신화가 자라는 방향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벌브와 신화 주변의 흙이나 난석을 조절하고 신화가 곧게 뻗도록 유도하면서 불필요한 가지나 덩굴 등을 제거해 신화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도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난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난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해주고, 그 신화가 선택받은 신화가 곧게 올라와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주변에 다른 신화가 눈을 뜨지 않도록 톱신을 발라준다거나 제거를 해준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태를 작게 해서 거기에 비료기를 주고 그 신화의 곁에, 눈점의 곁에 두게 되면 그 신화는 정상적으로 커지고 발육이 잘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약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화가 휘거나 눕지 않도록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면서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난초 재배에 있어서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신화의 수영을 바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신화의 수영은 잎의 형태와 연관이 있으며 잎 끝이 둥글거나 뾰족한 모양에 따라서 화형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벌브 밑부분의 신화가 밑다름이 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신화를 제거해 줌으로써 키울 애가의 상태를 건강하게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을 잘 잡아주면서 올라올 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신화가 삐뚤어지거나 또 눕는 현상은 칼질과 당금질, 다시 말하면 특정 처리를 통한 강화 조치입니다. 이런 칼질과 당금질로 교정할 수가 있고, 신화가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분주, 다시 말하면 분리심기입니다.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작품을 만들 때는 신화가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느긋하게 관찰하고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출란의 산채품과 종자목 여배의 꽃눈 유도, 신화 관리에는 빛, 온도, 통풍, 그리고 적절한 칼질과 주변 환경 조절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고요. 신중한 관찰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즐거운 취미와 재테크가 되기 위해서는 출란 재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단 출란을 재배하기로 마음을 먹거나 산채를 해서 난실이 아니라도 집에 분수를 늘려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시기와 환경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정원에 난실을 조그맣게 짓고 약 300분에서 500분 정도 들어가는 난실을 짓고, 그리고 난실의 그 환경을 관찰 잘 하셔서 비슷하게
그 난실의 높이를 올려주고 폭을 넓게 하면서 여름이나 겨울을 생각해서 난실을 짓는 것도 하나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창을 많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집을 짓듯 하면 안 되고 다른 난실들을 방문하여 살펴보시고 수십 년 동안 난을 재배하면서 식물인 난초가 가장 그 필요로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재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배양장으로 난 분수가 많아지게 되면 옮길 수도 있는데 비용이 많이 따르게 되고 옛날에는 난초를 키우면서 난초의 가격이 높았을 때는 한 촉이나 두 촉 내지는 하나분을 팔아서 난실비를 충당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 가지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손실이 적은 방향으로 결정하고 난초를 재배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종자목과 그 다음에 여배품과 화해품을 고르게 키우면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성이 있고 많은 분들이 키워보고 싶은 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초들이 난실에 다수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수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난초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가의 난초를 키우게 되면 분수가 많아지고요. 분수가 많아지면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어느 정도 재테크가 될 수 있는 난초들을 키우게 되면 분수는 적어지고 효과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산채품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수를 키우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난초를 키우는 품종을 개량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이제 가치의 기준을 높여가게 되면서 언제든지 유통이 가능한 난초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자목이나 또는 구매의 난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이 재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식물인 난초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그러면 재배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난초가 건강하게 자라서 촉수를 눌리고 분수를 눌려가면서 수고한 만큼의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키워도 유통이 될 수 없는, 즉 유통인들이 가져가지 않는 난초를 키운다면 그건 순수한 취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게 되는 것이고, 수입이 없는 난초 재배는 그만큼 재배에 있어서 어떤 보람이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 자생출란을 키우면서 나름대로 산에서 여배나 화해의 가치를 만나거나 또는 이제 재배를 하면서 신화를 받고 또 기대 이상의 꽃을 피워줬을 때는 상당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기까지는 보통 생강근의 난초를 선택을 해서 재배를 시작하면
보통 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꽃을 보기 전까지 여배의 품종을 생강근을 발견해서 키우면 1년에 한 촉 정도를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꽃은 보지 않았지만 여배로 판매를 한다면 그 난초는 그 재배자에게 나름대로의 가치를 주고 기쁨을 주겠지요. 그러나 보통 에란인들은 생강근의 난초를, 즉 여배의 가치가 있는 난초들을 선택을 해서 키우게 되면 끝까지 키우기를 원합니다. 꽃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자목을 키우는 것도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무늬를 보기를 원하거나 아니면은 꽃을 보기를 원하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준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꽃을 보았지만 여배의 가치가 높을 때는 그 여배의 예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시회 출품의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이사철 1년 동안 내내 볼 수 있는 여배를 선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여배의 선택에 있어서는 무늬가 좋거나 화형이 좋은 무늬를 가졌거나 이런 제품들을, 품종들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입변이나 환엽, 단엽이나 이런 개체들에 있어서 무늬가 들었을 때는 그 가치가 상당히 높은 희소성의 가치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자생출란 여배품 관리의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수, 온도, 화색, 화통, 꽃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